요즘 AI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기업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나라나 집계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무서워만 할 게 아니라 고용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주변을 한번 보세요.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친구들도 다들 출근하잖아요. 뉴스에선 실업률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부풀려진 공포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겁을 주려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 반대로 어디에 기회가 생길지, 그리고 커리어를 고민하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까지 짚어보려 합니다. 숫자를 파고들수록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직업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죠.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처럼 로봇이 공장을 습격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AI가 나타나 당신은 해고야라고 말하는 식은 절대 아니에요. AI는 훨씬 더 조용하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고용 동결이죠. 팀에서 한 명이 나가도 새로 뽑지 않는 겁니다. 신입사원 채용 규모도 줄이고요. 프리랜서에게 맡기던 일은 AI 구독 서비스로 바꾸는 거죠. 겉보기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사람의 자리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고용 압축이라고 불러요. 같은 일을 더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조용히 실행 중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2023년 1월 이후 대졸 신입 채용 공고가 35% 넘게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IT 업계에서는 신입 채용이 훨씬 더 크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일의 양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그 일을 AI와 남아있는 직원들이 나눠서 하게 된 것뿐이죠. 이미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새로운 경력을 시작하려는 분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 초년생과 주니어급 직장인들이라는 겁니다. 경력이 쌓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티지만 막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이들에게는 기회의 문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아셔야 앞으로의 이야기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실 겁니다. 자, 그럼 2026년 현재 가장 위험에 처한 직업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센터와 고객 상담원입니다. 사실 이 분야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지 오래됐죠. 요즘 은행이나 통신사에 전화하면 처음 우리를 맞는 건 사람이 아니라 AI 음성 비서잖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번호를 안내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젠 꽤 복잡한 문제까지도 해결합니다. 해외 한 금융사에서는 AI 상담 시스템 하나가 1년에 1,000만 건이 넘는 고객 문의를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1,000만 건이면 상담사 수백 명이 1년 내내 매달려야 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AI로 자동화가 가능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인력을 줄일 거라 전망했습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나 사무행정 같은 반복적인 업무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이 AI 상담 시스템이 지금도 매달 업데이트되면서 계속 똑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간단한 질문에만 답하던 수준에서 이젠 환불이나 클레임 처리, 심지어 화가 난 고객을 응대하는 법까지 배우고 있죠. 심지어 한국어의 미묘한 억양이나 사투리까지 알아듣는 시스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근 수당도, 주말 근무 수당도, 사회보험도 필요 없죠. 화난 고객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기업이 이 기술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는 사무행정. 그 중에서도 데이터 입력과 문서 관리 업무입니다. 한 시간에 수천 장의 문서를 읽고 오타를 찾아내고 서류를 분류해 정리하는 일들이죠. 이 모든 작업을 AI는 이미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노동자 약 610만 명이 AI에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낮은 직무전환 적응력을 동시에 가졌으며 이들 대부분이 사무직에 몰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 역량이 가장 부족하다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는 점입니다.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20년 전 동네마다 있었던 사진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필름 카메라가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그 가게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아시죠? 사진 현상 기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기술을 필요로 하던 세상이 변했을 뿐이죠. 데이터 입력 업무가 바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진관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사진관 사장님은 동네 가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걸 직접 볼 수 있었죠.
문 닫는 걸 바로 눈앞에서 지켜봤으니까요. 하지만 사무직의 변화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20명 팀이 18명이 되어도 그냥 자연 감소로 처리되거든요. 새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체감하기가 더 어려워요.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을 보면 여성 사무직의 임금부터 타격을 받는 패턴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직종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다만 그 구조 안에 여성이 많을 뿐이죠. 세 번째 위험 직업은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바로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네? 개발자가 왜요? AI 시대에 가장 안전한 직업 아니었나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업계 데이터를 보면 신입 개발자 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빠르게 줄이고 대신 경력이 풍부한 숙련된 개발자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주니어 개발자의 업무 상당수는 코드 작성, 버그 수정, 문서 정리, 간단한 기능 추가 같은 반복적인 일들이에요. 바로 그 작업들을 이제 AI 코딩 도구가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한 명을 뽑아서 6달 동안 교육하는 것보다 숙련된 시니어 개발자 한 명이 AI 도구를 써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스탠퍼드 AI 인덱스 보고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AI 생산성 효과가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업계 채용 데이터는 그 충격이 신입에게 먼저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딩 공부가 의미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수준의 개발자가 될 것인가? 단순히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이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덧붙여야겠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코딩 부트캠프가 전국에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석 달만 배우면 취업할 수 있다는 광고가 넘쳐났죠. 지금 그 부트캠프 중 상당수가 조용히 문을 닫았거나 수강생 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시장이 벌써 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네 번째 위험 직종은 기초 법률 업무와 금융심사 분야입니다. 2026년 초 미국 전미경제학회에서 전 연방노동통계국장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조계 진출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 대신 AI에게 법률 리서치를 맡기기 시작했다는 게 그 이유였죠. 법률 리서치가 어떤 일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수천 건의 판례 중에서 현재 사건과 관련된 걸 찾고 법 조항을 검토해서 선배 변호사에게 보고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입들이 밤을 새워가며 하던 작업이었죠. 그런데 AI는 이 모든 일을 단 몇 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심지어 오류도 적죠. 아이러니하게도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과 비용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들어가는 문은 똑같이 힘든데 막상 졸업했을 때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거죠. 보험이나 대출 심사 업무도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신청 서류를 보고 위험도를 계산하고 조건을 따져보는 과정이 결국 데이터 속 패턴을 읽어내는 일이거든요. 바로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죠. 이처럼 규칙 기반으로 판단하는 업무는 AI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한 직업군은 기초 콘텐츠 제작 분야입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 문구 작성, 보도자료 초안 작성, 단순 정보성 기사, 소셜미디어 광고 문구 같은 일들이죠. 이 분야가 빠르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AI가 초안을 만들면 사람은 검수만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순수하게 글만 쓰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AI 도입 초기에 글쓰기 프리랜서 시장의 일감과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단가가 낮은 단순한 글쓰기 업무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해서 점차 마케팅과 영업 직군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직업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 직업들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해진 절차와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결과물을 판단할 기준도 명확한 일들이죠. AI는 이런 규칙의 세계에서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실수도 안 하고 쉬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죠. 그러니 기업들이 AI를 활용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흐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규칙이 없는 세계, 즉 모호하고 복잡한 맥락 속에서 사람 사이의 감각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아직 AI가 사람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바로 지금 내일이 규칙의 세계에 가까운지 아니면 감각의 세계에 가까운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말이 곧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핵심은 지금 그 직업 안에서 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다릅니다.
AI에게 리서치를 맡기고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사건에 집중하는 변호사는 오히려 경쟁력이 더 강해집니다. 콘텐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카피라이팅을 넘어 어떤 이야기를 왜 할지 기획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AI 시대의 그 가치가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대의 역설이죠. AI가 똑똑해질수록 제대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AI 시대에 수요가 폭발하는 직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놀라실 겁니다. 전기기사, 배관공, 설비기사, 또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직업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바로 몸을 직접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죠. 낡은 건물에서 누전 위치를 찾거나 막힌 하수구를 뚫으려 좁은 곳에 들어가는 일처럼요. 이런 판단과 움직임은 현재 AI 로봇 기술로는 따라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역설이죠. 소위 화이트 칼라로 불리는 지식 노동이 AI에 더 빨리 잠식되는 반면 블루칼라 현장직은 오히려 더 안전지대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사무직 가라고 했던 우리의 가르침이 지금 시장의 흐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과 감정을 직접 다루는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같은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는 한국에서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인력, 그리고 재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AI가 서류 정리 같은 행정 업무를 도와주니 의료진들은 그 시간에 환자를 돌보는데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온다지만 나는 괜찮겠지 하며 별로 걱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업계는 괜찮아. 우리 회사는 아직 AI 같은 거 안 쓰니까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 변화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나는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바로 그 안도감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신문사들은 괜찮을 거라고 말했죠. 스마트폰이 나왔을 땐 카메라 필름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당분간은 괜찮다고요. 바로 이 체감 속도와 실제 변화 사이의 격차,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변화는 조용하게 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덮치죠. 이게 기술 변화의 본질이거든요. 물론 AI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직업들도 당연히 성장하고 있죠. 고용노동부 전망에 따르면 2027년까지 우리나라 AI 분야에만 2,8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2025년 AI 인덱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심지어 AI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일자리 1억 7천만 개가 새로 생기고 9,200만 개가 사라져 결과적으로 7,80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꽤 낙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새로 생겨날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는 일자리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점이죠. 콜센터 상담원이 하루아침에 AI 엔지니어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바로 이 직업 전환의 어려움, 그리고 전환에 필요한 시간, 이게 경제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1900년대 초반 전화교환원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일자리 중 하나였죠. 수십만 명이 이 일을 했지만 전화가 자동화되면서 직업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자리를 새로운 기술 일자리가 채웠고요. 하지만 문제는 전화교환원들이 그 새로운 일자리로 바로 옮겨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람이 따라잡는 속도가 더뎠던 거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도 이 패턴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조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일 중에서 어떤 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지 솔직하게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실행 능력은 점점 더 AI의 몫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반면 판단력, 관계 형성, 설계, 창의적인 연결 같은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결정하고 상황을 파악해 사람을 설득하고 누구도 생각 못한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AI가 아직 따라오기 힘든 영역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AI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AI를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분야에서 AI를 도구로 삼아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죠. 마치 30년 전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이제는 AI를 어떻게 쓰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이제 웬만한 직업의 상당수 업무는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업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이 맡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일 중에서 AI가 가져갈 부분을 미리 알고 나머지 영역에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AI가 우리 일자리를 바꾸고 있다는 그 이야기요. 정말로 무서운 건 일자리가 몇 개 사라진다, 이런 숫자가 아닙니다. AI를 썼을 때 비용도 줄이고 효율도 오르는 분야가 있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논리죠. 우리가 좋든 싫든 이 흐름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짜 문제는 이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대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히 불안해할 때가 아니에요. 내일의 지도를 펼쳐놓고 지금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맥킨지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AI 툴을 잘 쓰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 사이에 생산성 차이가 이미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두세 배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기업 입장에서 뭘 의미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같은 돈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 쪽으로 조직을 바꾸게 될 거란 뜻이죠. 이런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문이 닫혀도 그저 멍하니 서서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다른 문을 찾거나 아예 새로운 문을 만들 수도 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단순한 직함이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진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AI가 내 자리를 위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벌써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경력을 살려서 AI 챗봇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는 역할로 바꾸는 경우, 또 문서 작업 경험을 활용해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일의 모습이 바뀐 거죠. 이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내 직업이 AI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주변에서 이미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이 논의를 더욱 풍부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줄 겁니다.